오늘 영화 관련 사건들 좀 네, 집중 네. 조명해 볼 텐데 네. 우선 100일 된 아기가 숨졌는데 이제 쇼핑백에 담아서 해변가에 유기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죠. 네네. 이제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이 이제 벌써 2달 전입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도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미혼모가 구속이 된 거예요. 네. 이 아기가 출생신고는 돼 있는데 생후 3년이 됐는데도 그 법으로 정해진 필수 예방접종들을 하지 않아서 허기포시가 이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3년 전 2020년 12월 23일 날 생후 105일 된 아기 얼굴에 이제 담요를 덮어놓은 거예요. 아기 이불을 덮어놓고 네. 자기는 집을 나갔고 다음날 와봤더니 아이가 이제 숨져 있더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충격적인데 이 아이를 그 이불 그대로 싸서 쇼핑백에 넣어서 자기 집 근처에 이제 해안가 방파제 우리 가면은 테트라포드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블록 있잖아요. 그 사이다 유기하고 난 돌아왔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거기를 이제 샅샅이 찾아봤는데 네. 이미 여기가 이제 매립이 돼 버렸다고 벌써 3년이 해요. 지났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이 시신은 결국에 못 찾았고 네. 이제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 엄마가 원래는 이제 아이 행방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애 아빠가 애 데리고 있다 했는데 이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대구에 살고 있고 나는 임신한 줄도 몰랐고 내 아들인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 다시 엄마를 추궁해 봤더니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인데 극심한 생활고까지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아마 추정이 되는 거죠. 아이고 너무 슬픈 사건이고 네. 미라클님이 주말 뉴스데스크 사건 속으로 잘 보셨다고.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조정 기자가 미혼모들 사연을 집중 네. 취재를 했잖아요. 네. 일단 뉴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산부인과 갔는데 이제 2cm 애기한테 심장이 뛰는 거 보고 더 지울 생각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 기간 아기 아빠가 자꾸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말을 하니까 본인이 되려 화를 내면서 그만 만나자고 해. 결국 헤어지고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아기 아빠는 군의 부사관으로 취업하고도 턱없이 적은 돈을 보냈습니다. 5만 원, 10만 원씩 주다가 제가 돈을 좀 더 줄 수 없냐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냐 좀 아껴 써라 이렇게. 19살의 딸을 낳은 미혼모 영민 씨의 남자친구도 출산 전 줄곧 아기를 입양 보내자고 했습니다. 영민 씨는 책임지자고 맞섰지만 임신 8개월쯤 남자친구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유전자 검사해라 네네. 그리고 양육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협조를 안 해줬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성인이고 직업도 있던 남자친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평생 양육비라며 300만 원을 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빈센트님이 출생률도 얼마 되지 않은 아, 나라에서 맞아요. 예. 생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애기 아빠들이 나쁩니다. 세상에 책임을 질 행동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얘기도 그런 게 사실 아이를 혼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연에서도 나오지만 이 엄마 목소리가 너무 어려요. 어려요. 너무 실제로 어려서. 정말 어립니다. 예. 네. 너무 어리다는 표현밖에 젊다는 말도 못 쓰겠어요. 너무 어리고 앳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5만 원, 10만 원 아껴 쓰라 그러는데 갑자기 네. 화가 벌컥 나는 네, 거예요. 네. 애기 분유값이 얼만데 네.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상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아빠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미혼모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보미 씨라는 분은 지금 22살이고 네. 대학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지금 미혼모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고1 때 아이가 생겨서 굉장히 놀랐지만 이제 그 작은 아기 2cm짜리 아기 심장을 보고 얘를 포기할 수 그 없겠다라고 심장 해서 소리 들으면 네, 사실 마음이 그렇죠. 아휴, 본인이 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했고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이제 같이 그래 책임을 지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 기간 중에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또 처음에는 모른 척했는데 두 번째는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본인이 화를 냈고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아기 아빠는 군인이 됩니다. 직업 네. 군인으로 취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라고 보낸 돈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껴 써라. 왜 이게 부족하냐.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군인 적금도 든다. 한 달에 60만 원씩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 나가진 않았는데 또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혈압이 오르는 네. 네,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연락처도 몰라서 또 양육비를 안 보내주는 달에는 SNS로 연락을 해서 왜 양육비를 안 보냈냐 했더니 이제 차단을 해버리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왔던 미혼모 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예, 갑자기? 그분은 성인이고 한데 아이를 무조건 입양 보내자라고 해서 엄마는 아니다. 우리 아기니까 우리가 키워보자. 그 남자친구는 그리고 성인이었어요. 직업도 있고 경제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출산이 가까워오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태아인 상태에선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일단 낳고 나서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 낳고 나서 어찌어찌 겨우 또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나는 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니까 친권과 양육권은 평생 포기하겠다. 그리고 평생 양육비 300만 원을 주고 또 다시 잠적합니다. 평생 양육비 평생 양육비가 300만 원이요? 300만 원. 근데 이 아기 엄마 입장에선 본인도 10대고 일단은 보통 가족과도 다 연락이 이제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집안에 약간 수치다,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서 미혼모들은 본인이 결심을 해도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급해서 그 300만 원이라도 일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키우면은 사실 그거 한두 달이면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에 고춧가루 풀어서 먹었다는 미혼모도 있고 그 별의별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역풍이다님이 책임을 아이 엄마에게만 하셨고 예. 번카이브님 부유만 쓰나요? 옷도 사입혀야 하고 기저귀에 뭐에 살 거 많잖아요. 그렇죠. 생필품이 라고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셨어요. 네, 너무 답답한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최근에는 사실 이게 98만 원에 신생아를 사서 네. 300만 원에 되팔았다. 이런 영화매매 사건이 예.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예. 충격을 줬는데 이게 네. 사건 자체는 한 4년 전쯤의 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좀 충격적인 제목들을 보고 신생아 중고거래 이렇게 쓴 기사도 있던데 네. 아기가 무려 3번이나 버려졌어요. 네. 이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한 20대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여기도 미혼모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겼는데 내가 키울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걸 본 또 다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연락을 한 겁니다. 내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럼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 하면서 이제 아기를 데려가면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진짜 갓난아기예요. 네. 데려가면서 이 산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줍니다. 네. 사실 이 산모도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그 병원비도 없었던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보낼 때는 남편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했으니까 잘 키우겠지라고 바람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 20대 여성 김 씨는 아이 키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기를 받은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네. 바로 1시간 반 만에 다른 카페에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납니다. 아기를 또 팔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는 게 이제 50대 여성 오모 씨인데 네. 여기 이 오 씨한테는 내가 이 애를 낳았는데 하면서 이 아이를 300만 원을 받고 팝니다. 그러니까 웃돈을 받은 거예요. 그 98만 예, 예. 원을 주고 아이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산다는 표현이 너무 싫네요. 그렇죠. 아이를 네, 데려와서 네. 예. 300만 원을 내가 엄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300만 내 원 아기야 해서. 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중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거죠. 이제 네. 한 200만 원 가량을. 근데 또 데려간 그 50대 오모 씨도 본인이 못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입양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입양을 아무에게나 보내주지 않기 네. 때문에 입양 부모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이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50대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도 출생 증명서 이런 거 다 원래 요구하잖아요. 네. 잘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한 달 만에 자기도 베이비박스 아기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지금 친모한테서 버려주고 중간에 또 아이 데려간 또 있었고 20대 여성 마지막에 데려간 여성조차도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네.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아기를 낳았던 산모도 저희가 남자친구 아기 병원비를 못 내는 상황이니까 이 역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미혼모였구나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아기는 어떻게? 네, 다행히 그래도 베이비박스로 가서 입양이 돼서 좀 정상적으로 자라고는 있다고 합니다. 예, 생명의 지장 정말 없이. 좀 예. 다행인 상황이네요. 근데 이 영아매매를 주도한 이 20대 여성이 네.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미 한번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때는 전주인데요. 네.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때도 아동매매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형을 살지 않은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에.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아동을 이렇게 매매를 한 거죠. 그 집행유예 방법을 알고 받고 있으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아동 매매를 한 거군요. 가중 요소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요번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처음에 넘겼던 친모 그리고 마지막에 뭐 받았던 그 50대 여성 중간에 했던 그 문제 김 씨 모두 다 아동 매매 행위에 이제 가담했다라고 보고 전부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네.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예. 보니까 6월에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더라고요. 예,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지난 6월 8일 여름에 있었던 건데 이제 대구에서 자기가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고 했던 혐의로 이제 37살 여성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구의 남구의 한 대학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아기를 출산이 됩니다. 아기가 출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산모는 내가 제왕절개로 출산해서 좀 산후조리를 해야겠다 하고 아기를 놓고 자기는 먼저 퇴원을 해요. 그다음에 한 2주 뒤에 이제 또 한 여성이 와서 내 애기 데려가겠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신생아실 직원이 보고 엄마가 아닌데? 그 엄마 아닌데? 라고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한 혐의, 미수에 그친 거예요. 사실 거기서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데려가세요 했으면은 이 사건도 그냥 이제 아동 매매 사건으로 흘러갔을 수 있을 텐데 신생아실 예. 간호사가 눈썰미가 좋아서 네, 그렇죠. 이상하네 이러면서 예, 예, 이제 예. 의심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들어왔더니 알고 보니까 이 여성도 아까 비슷하게 아기 낳은 산모한테 이제 병원비랑 해갖고 돈을 좀 주고 네. 내가 아기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것도 아동매매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지난 3년간 이런 방법으로 모두 4명의 신생아를 이렇게 데려가서 불법 입양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네. 항상 보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 게시판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의 사연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엔 병원비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입양은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모들에게 이 아기를 출생 신고를 하세요. 이런 방법을 막 알려주면서 뭐 문서 위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일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당과 산모까지 해서 한 10명 넘게 아동매매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이것도 검찰에 넘어가면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처벌이 네. 처벌 수위가 보니까 네네. 뭐 대부분 집행유예나 불구속 입건이더라고요. 예, 너무 낮죠. 예. 아니 아이가 생명인데 그런 네. 아이를 이제 사고 대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처벌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명을 매매해도 우리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겁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했다고 네. 그랬는데 이게 법을 보면은 아동복지법에 아동매매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알선기간에다가 뭐 아동 양육을 알선하거나 또 이걸로 금품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사실은 이렇게 몇 년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은 이거보다 높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계속 네. 감경사고 한 2개만 있으면은 집행유예 굉장히 쉽게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오셨지만 한겨레 김한 기자님께서 이제 직접 한겨레에서 한번 그 전수 조사했던 그 판결문 들을 봤더니 베이비박스 통해서 영아 유기한 사건들 17건을 봤는데 아이가 숨지지만 않으면 네. 대체적으로 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년 이 정도로 실형은 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 좀 판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고 아이는 다행히 살았으니 좀 선처를 해줄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좀 영아살인죄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아동을 매매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대목이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입양이라는 정식 입양 절차가 다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영아 매매가 만연하는 네. 이유가 뭘까? 예. 그게 왜 그럴까라는 게 좀 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전수조사 자체가 처음이니까 사실 한 최근 7, 8년에 그 몰랐던 암수 사건도 이번에 한꺼번에 알게 네. 된 거기도 한데 네.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만나뵈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입양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 입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국내 입양에서 좋은 가정에 보내자라는 취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전에는 한 1,000명 이상이 국내에서도 입양이 됐었는데 이 법 이후에는 너무 까다로워지니까 300명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해외 입양은 조금 줄었는데 국내 입양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입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기다린 부모들 꽤 계신데
대기 아동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혼모나 어떤 이제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입장에서는 내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은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보낸다. 또 시설에 보내는 건 꺼려질 수가 있고요. 베이비박스에 버려도 어차피 거의 대부분은 시설로 갑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은 좀 믿을 만한 가정에 보내고 싶다. 근데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입양기관들은 이것도 실제로 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은 해외 입양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입양을 보내면은 기관이 수수료로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해외를 보내면 2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치고 해외 입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입양 기관들은 절대 그런 이유뿐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단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서류 업무도 훨씬 적다고 해요. 해외로 보내는 거는 훨씬 간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 입양을 하려고 애들은 막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나의 아기가 국내로 안전하게 입양되는 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 절차적인 과정 복잡하고 사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죠. 네. 실제로 뭐 어떤 생활급여나 뭐 기초생활수급비도 한 100만 원 조금 넘죠. 이러면 뭐 돈을 받고서라도 예를 들어 뭐 돈을 주고서라도 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좀 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온갖 뭐 당근마켓 뭐 지역 카페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런 글들이 정말 숱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아기를 못 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기를 못 낳아서 고생하지만 입양 기간을 기다리려면 너무 힘든 분들이 하고 사이를 연결해준 브로커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는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상 가능성도 거의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약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처분이 일단 더 기다리세요라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이게 뭐 종교 문제, 뭐 소득,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서 종교는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앞에 자녀들은 몇 명 있고 어떻게 키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지금도 대기하는 아동은 한 달에 80명 정도 되는데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 또 고르다 보니까 하려는 부모는 적고 아기는 많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또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죽고 사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다뤘는데 이제 미혼모 생활세 중에서도 이제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아동 빈곤율이 4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은 빈곤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영아 유기, 살해 이런 판결문을 다 모아서 스트레이트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왜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는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 거예요. 뭐 귀찮아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출산 자체가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좀 굉장히 곤란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유부남과의 아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언니 남자친구와 뭐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든지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아이가 이제 출생을 했다는 게 어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출산 장소 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절반이 화장실이고 차 뒷좌석, 공원, 길 이렇게 되니까 이 한부모 가정들이 좀 일단 그런 열악한 실태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이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거잖아요. 사별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근데 이거를 유형별로 보면은 이혼부, 이혼모, 미혼부, 미혼모 중에 이제 이혼한 부모 가정들 한 절반 정도는 돈을 받아요. 근데 미혼부 가정은 90%가 받습니다. 약간 우리 드라마 우영우 아버지 같은 사례인 건데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지 않은 엄마라도 양육비는 90%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미혼모 가정은 그 아빠가 돈을 주는 경우가 10건 중에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 굉장히 낮아요. 그 나머지 한 10명 중에 7명은 그 앞에서 보신 사례처럼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 두절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미혼모라고 해서 특별히 뭐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해주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미혼모들은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이런 뭐 어떤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또 나이도 어린 미혼모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많습니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나은 일자리, 나은 현실을 위해서는 공부도 또 학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업 병행하는 게 거의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미혼모 같은 경우는 본인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낳았지만 본인도 성장하고 이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4명 중에 3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큰데 이제 뭐 학교에 나가면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고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데 내가 공부할 동안에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거를 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일 때 아이를 낳고 같이 미혼모기 때문에 같이 봐줄 뭐 아이 아빠나 다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한 70% 정도는 주변 가족과도 연락이 단절되는데 이렇게 몰리다 보면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미혼모 한 명에게만 좀 책임을 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영아 살해 사건 보면 네. 이제 지금 몰리고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뭘까라고 네, 네. 생각해 보면 예, 이제 영아 살해 사건이나 이런 거 엄마만 나오는 경우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판결문을 예. 분석해 보셨죠? 예, MBC 법조팀이 이제 최근 5년간 영아 살해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가 있고 저도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47건의 판결문에 이제 24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영아 살해의 주범은 전원 여성이에요. 남성이 뭐 방조 이런 걸로 처벌받는 건 4명밖에 안 되고 적어도 24명이 여성인데 그러면 여성들이 정말 나빠서 영아 살해를 저지르느냐? 한 번 더 봤더니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살해했느냐? 아이 아빠와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 살해한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이를 뭐 이렇게 내 아이 아니다라고 도망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부남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아빠가 책임을 지지 않고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영아 살해라는 어떤 극단의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경제적 지원,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그 아이를 같이 만든 엄마든 아빠는 같이 그 책임진 양쪽의 그 어떤 책임 분담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아 살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어쨌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고 본연이 혼자의 이제 미혼모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엄마들에게는 오롯이 책임을 지우기에는 네.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부분을 얘기하고 네, 싶은 네, 거고. 원인을 알아야 이게 좀 해결책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지금 저출생 시대인데 아이 네.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데 네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또 이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수원 사건 다루면서도 대책들 얘기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도 좀 현실적으로 좀 다른 대책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이제 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아 살해죄 그게 정말 1950년대 뭐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법이다 했는데 네. 이게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면서 이제 일반 살인죄와 형량이 같아졌고요.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 대한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저희 그때 사건 속으로 얘기하고 바로 한 이틀 뒤였던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대신에 의료기관이 직접 신생아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걸 방지하는 게 골자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좀 걱정은 아까도 네네. 화장실이 네. 많다 그래서 예, 예. 병원을 찾지 않을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안전하지 않은 출산을 좀 없애야 된다. 안전하게 출산하게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주장되는 게 보호 출산제인데 부분에서. 네. 익명 출산을 허용하게 하는 거예요. 음. 엄마의 정보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 자체만으로 이렇게 뭔가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호 출산제가 이제 위기 임신부에 대한 상담 체계와 함께 이제 마련하는 게 국회 복지위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시행이 될 수 있는데 뭐 나름 우려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출산은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수조사 결과가 이제 한번 나왔는데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에서 1,025명은 살아 있었고 네. 249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소재 파악에 아예 실패한 경우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그러니까 넘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직도 확인 중이거나 이제 늦게 네. 나오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버려졌는데 그다음 행적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1,000명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7, 8년간 쌓여있던 데이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경찰청에 가장 최근 자료 의뢰했던 게 8월 11일 기준인데 수사 의뢰가 그래서 1,000건이 넘게 돼 있습니다. 1,119건을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당연히 한 900명 정도 되고 여전히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이 108명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구속이 된 거는 1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범죄 혐의점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이 아이를 버린다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엄격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만연하면 아 그래 있는 일이겠지 하고 아, 우리가 네. 너무 익숙해지는 게 더 네. 무서운 일인 것 네, 같아요. 무뎌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생명이고 이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게 네, 또 네. 우리 사회의 또 숙제인 것 같다는 그렇죠. 우리 생각이 사회 좀- 미래를 책임질 그럼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쓰러져 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